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뭘까? 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던데요. 그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돕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내가 위로가 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 3가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 첫 번째는요, 사람의 감정을 알아보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의 관계나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마치 비유하자면 기본 양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음식을 먹다가 엄마 이거 맛있다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기본 양념 갖가지로 넣어서 조물조물 보글보글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맛의 비법은 기본 양념이라는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대화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그 기본, 그 맛을 내는 기본은요, 바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화할 때요, 그 사람의 감정을 발견해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어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해주는 거죠. 감정 단어를 넣어서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 보이네, 좀 걱정 있는 것 같은데 좀 두근두근 기대감이 있어 보여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발견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에서 종종 이야기해 왔지만요, 이게 좀 쉽지가 또 않죠.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상대가 발견하기 좋은 곳에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도록 감정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감정 대신에 가짜 감정을 보여주거나 감정을 습관적으로 대체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활짝 열면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왜 이렇게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도대체 뭐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요. 순간적으로 저희 엄마가 보인 감정은 짜증 혹은 분노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얼핏 보면 그 감정은 짜증과 분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요, 그렇게 발견되기 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과 표정 이외에도요,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전후에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좀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렇게 쫙 저한테 한마디 하시고 나서요, 반찬을 이만큼 만드셨어요. 칸칸이 반찬을 채워놓고 삼계탕을 탁 끓이셔서 저한테 주면서 밥 좀 챙겨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그 감정은 뭘까요? 예를 들면 걱정이겠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줘야 돼? 라는 답답함이셨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엄마 좀 걱정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안 먹고 다니니까 좀 답답하고 속상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감정을 찾으려면요, 좀 수풀을 헤치고 말의 언덕을 넘어서 가짜 표정, 가짜 분위기를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요, 의미 있는 개인적 진실을 알아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의미 있어야 되고요. 이건 개인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심장을 가리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머리를 가리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알아들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내 입으로 뱉어줄 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아, 너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너는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이것을 의미 있게 보고 있구나.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친한 후배가 전화를 해서 결혼을 아직 안 한 친구인데 부모님하고 결혼 문제로 좀 이렇게 좀 옥신각신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본인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면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최악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0년 차 돼가는 주부 입장에서 들을 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 후배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 제가 겪었던 한 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네. 그 동생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그것도 개인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뱉어주면 아, 우리 선배는 내 마음을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는 개인적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그 즉흥성, 그게 삶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끝이거든요. 제가 가진 어떤 주옥 같은 한마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진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것은요,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 너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같은 시선을 바라봐 주니까 제 후배가 반대로 묻더라고요. 근데 선배도 결혼 10년 차 되면서 좋은 점이 있을 텐데 뭐예요? 네, 저도 좀 알고 있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가진 개인적 진실을 후배에게 강요하지 않고 후배의 마음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알아서 제 영역으로 건너와서 대화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제가 이쯤에서 꼭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생각, 의미 있는 개인적 진실을 알아봐 줄 때 자꾸 감별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감별이 뭡니까? 그 생각을 듣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게 나쁠 경우에 내가 가진 더 나은 것을 자꾸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시죠?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그 문은 감별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생각을 읽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감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바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는요, 긍정적인 욕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바람이 있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무엇을 갖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바라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찾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잘 모르세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타당하다. 이런 믿음, 이런 관점을 가지신 분은 상대의 말에서 바람, 긍정적인 욕구를 잘 캐치해내시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얼마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사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좀 말투도 걸걸해가지고 얼마나 별로인 인간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직장 생활 했고 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좀 너무 비약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동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들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서 그것을 한 수 알려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의 무엇을 찾는 거요? 네, 바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근데 네 말을 쭉 듣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너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상사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 같은데 어때? 이렇게 그냥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또 다시 반응합니다. 아, 그렇지. 결국은 내가 그러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벌써 뛰쳐나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원리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요하면 오진 않지만 제가 그 친구의 바람을 알아봐 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물론 뭐 내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하면서 본인도 실수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저는 또 끄덕이면서 들어주면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본 양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말로 직접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생각 중에서도 의미 있고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진실,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걸 탁 해내셔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돌려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좋은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본다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의견 있으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 사이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